예,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송의 종료를 지나고 있습니다. 종료는 크게 나누어서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법원의 판결로 인한 종료에서 행위로 인한 종료 중에서 청구, 포기, 인락, 화해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하, 소취하, 그리고 화해 두 가지 쟁점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법원의 행위에서는 그 유명한 지금 기판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소치하를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재 61페이지입니다. 교재 61페이지. 거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책에는 취하에서 제소금지를 하고 돌아오겠다. 8번 사례 채권자 대의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서 양가로 3번 문제를 우리가 건너뛰고 왔습니다. 그죠? 소치하를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로 오시겠다. 그래서 오늘 소치하를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기본 사례부터 읽고 양가로 3번은 문제를 읽겠습니다. 을과 병은 2008년 6월경 병의 소유인 A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그런데 갑은 2009년 1월경 을로부터 A 토지를 매수했다면서 병을 상대로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유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대의소송이군요. 해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은 우리가 여기 지날 때 풀었고 양가로 3번이 소치하의 효과인 제소금지 효과, 제소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가로 3번 읽어보면은 양가로 2항의 경우와 같이 갑의 병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을이 병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갑이 병에 대한 소를 취하한 후 을이 병에 대하여 A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그죠? 과연 제소금지인가? 64페이지에 보면 그 해설 파트가 있는데 문 3에 대하여 그 항목의 3점을 먼저 보시지요. 제소금지 요건을 먼저 검토해 봅시다. 제소금지 원칙에 저촉되는지 민사소송법 267조 2항에서는 제소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수없이 찾아보았다. 그죠? 제소금지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 2, 3, 4를 제소금지 소치하의 효과로서 제소금지의 요건을 이걸로 암기하십니다. 그죠? 법정문 보고 도출해도 좋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선고 후에 취하했을 것. 가장 중요한 요건이죠. 이게 그죠? 종국 판결 선고 후에 취하를 했을 것. 2번 당사자 동일, 3번 청구 동일, 4번 권리보호 이익이 동일할 것. 그러나 사안에서 갑이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 선고를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금지의 효력을 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소가 과연 적법한지 이점에 보면 소치하 효과 있죠. 그죠? 소치하를 해버리면 소송 계속은 소급적 소멸됩니다. 그죠? 소급적 소멸. 그리고 혹시 제소금지를 의심해 보았는데 전국 판결 선고 후에 취할 것이라는 요건이 걸리지 않아. 사안에서 주어지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이 소는 적법하다. 적법하다. 제소금지 적용을 안 받으니까 적법하다. 그럴 때 본안 심리를 계속한다가 법원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제소금지 요건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지나온 쟁점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그거는 기판력 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시죠. 조정조소가 났습니다. 조정조소. 과연 조정조소에 대해서 수험생이 알길 기대하시고 내셨겠습니까? 그죠? 조정조소, 화해조소, 일락조소, 포기조소 등등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기판력을 물으신 겁니다. 기판력을. 예? 아무리 조정조소에도 물어보셨겠습니까? 그죠? 기판력 문제인데, 문제의 위치가 좀 그렇다. 그죠? 여기에 위치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화해, 취하 등에다가 조정을 갖다 위치시키신 것 같아요. 내용은 기판력입니다. 나왔으니까 우리 곧 기판력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사안 파악하시죠. 병과 정재단의 무슨 지방법원 매토,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2000년 전날 을이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조정 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 조항이 1. 정재단 병에게 언제까지 2천만 원 각 지급한다. 2. 항. 병은 위돈 지급받은과 동시에 을에게 엑스토지에 관하여 전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절차를 이행한다. 가로 안에 보니 갑이 엑스토지를 매수한 것이나 편의상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두는 것이다. 명의 신탁이군. 예. 그래서 을은 전할자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엑스토지에 관하여 병으로부터 전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갑은 정재단 소속의 지교회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하시오. 학서 판례 대립되면 대법 판례 당연하고 각설문 상호 무관. 1번. 병이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이에 을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병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결론을 먼저 씁니다. 저렇게. 그죠? 인용될 수 없다. 인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인용될 수 없다. 예. 조정조서의 효력 이래가지고 하여튼 기판력을 물으신 거예요. 그죠? 조정조서의 효력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거예요. 그죠? 법 220조를 찾아보니 조정의 내용은 없고 화해, 포기, 인락 등 조서 기재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조정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판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 조서는 준재심에 의해서 취소하는 재심 사유가 있을 때는 준재심 그죠? 우리 교재에도 끝부분에 아마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준재심. 판결은 재심으로 다투지만 조서 기재로 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저런 등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준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법전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예, 이거는 우리가 알기 좀 힘들어. 그죠? 뭐 참 조정 참가한 사람도 당연히 그죠? 그렇다 치고 사안의 경우 하여튼 기판력이 발생했다. 을한테도 기판력이 작용한다. 조정 참가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반가로 3번 찬찬히 읽어봅시다.
병은 을에게 X토지에 관하여 전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조정 조항이 있었잖아. 그죠? 네. 조정조서 내용은 이 사건 조정 당사자인 병과 참가인 을 사이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병이 을에 대해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에 맞춰진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 문제가 처음 났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기억이 납니다. 본 강사가 친시험입니다. 이 뭘 묻는지를 모르겠어. 그죠? 아, 이게 조정조서를 묻는 거고, 조정조서를 물을 리가 없는데, 그죠? 기판력 문제였던 거예요. 한참을 읽다가 기판력으로 답을 썼던, 예.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건 비교적 간략하게 쓴 것이고, 기판력 일반론,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에서 발생하여 동일 성결 모순관계로 작용하니, 그렇게 쓰면 답안이 되게 길어지겠죠. 그죠? 예, 그냥 기판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치셔도 됩니다. 2번 문제를 보니 2점. 갑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X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이에 을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강행법규 위반 무효이므로 갑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결론과 이유를 기재하시오. 갑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갑의 청구는 역시 인용될 수 없다. 왜 그러냐? 저 부실법 4조에 대해서 의에 의해서 저 등기가 무효 아닙니까? 그죠? 부실법 4조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에 보면은 저러한 등기를 무효라고 합니다.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예. 근데 명의신탁 해지라는 사안이 있었잖아. 그죠? 문제에 보면, 그죠? 2번, 이 부분입니다. 그죠? 명의신탁 해지라는 것은 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해야 해지를 하는 거지, 무효를 무슨 해지를 합니까?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씀인데, 어떻게 정리된 걸 한번 봅시다. 양가로 1번.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갑과 병 사이에 X토지 매수하면서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명의신탁이 아닌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약정에 맞춰진 등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제3자에게 대한 효력. 예, 갑시다.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에서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라, 기판력은 조정 당사자나 참가인 3자한테 미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재단과 병 그리고 의사의 조정조서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조정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도 아니야. 갑은 명의 신탁자 아닙니까? 그죠? 숨어 있는 사람이야, 뒤에. 갑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질 않는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한 등기임을 전제로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3번. 문제 좀 어려웠어. 그죠? 갑은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보전하기 위해 병을 대위하여 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의리갑의 청구를 다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 그 결론 각하냐 인용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청구기가 그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풀이 과정을 보니 피보전 채권의 흠결로 각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길지 않으니까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이유 부분입니다. 갑이 을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자신의 권리가 아닌 병의 권리를 대위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대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물론 우리 답안지에는 이런 말 쓰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민법 404조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답안지라면 실제 답안지라면 저런 말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요건을 갖춰야 돼. 따라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 갑에게 피보전 권리, 피대위 권리 불행사, 대위권의 요건으로서 동그라미 1, 2, 3, 4 누구나 다 준비되어 있죠. 그죠? 피보전 권리, 피대위 권리 맨 끝에 권리 불행사, 보전의 필요성, 기한 도래 등등등등. 그죠? 4개인 경우도 있고 5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것도 내용 다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피보전 권리부터 저기까지 피대위 권리 앞에까지는 소송 요건이라서 법원의 직권조사상 당사자 적격의 문제다. 그 흠결시 각하. 소송물 피대위 권리는 소송물이다. 그 본안 요건으로서 흠결시 청구 기각. 머릿속에 딱 이렇게 정리가 딱 하도 채권자 대위소송 하도 나오니까 정리가 아마 돼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등기로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므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기속하고 갑은 병과 매매계약 효력으로서 병이 을에게 가지는 소유권의 방해배제 청구로 등기 말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 하지만 각각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부실법 위반 무효이긴 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 사건 조정 당사자인 병과 조정 참가인은 을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의 내용이 된 법률관계인 병은 을에게 X토지에 관하여 전할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한다. 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서부터 봅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준재심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병이 을에 대해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게 맞춰진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맞서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인정되지 한다. 이 말은 피보전 권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기판력에 저촉되니까 이행불능이다. 이런 논리를 쓰신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저는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어느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병이 을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기판력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병이 을에 대해서 가지는 피대위 권리 아닙니까? 그죠? 피대위 권리를 부존재로 해가지고 청구 기각으로 이끌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주관식 시험에 대부분 한 70% 답은 대의소송 나오면 피보전 권리 흠결로 각하. 대부분 70%는 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죠.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각하다. 대부분 한 70%가 피보전 권리 흠결시 각하니까. 근데 이 경우에 피대위 권리의 흠결로 청구 기각 으로 답안을 이끌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대의소송에서 피보전 권리 흠결의 경우 했습니다. 아주 그냥 저거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의 외워져 있죠. 그죠? 채권자 대의소송 제기한 갑은 병에 대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 경을 가지지 아니한다. 소송 요건 흠결 법원은 갑의 대의소송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드디어 이제 당사자 행위에 의한 종료, 법원의 재판에 의한 종료, 종국 판결에 의한 종료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교재 편제상 그렇고 그리고 민소법 전반에 거쳐서 또 모른다고 해서는 또 곤란한 거니까 아주 고전적인 문제라 또 위치를 시킨 것 같은데 강약 조절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살짝 하고 지나가시는 게 살짝 저하고 같이 살짝 한번 재판은 저렇다 규정이 있는데 저런 조문이 있다는데 한번 찾아보자. 좋습니다. 구체적 차이 그렇습니다. 결정 명령 저렇고 우리가 읽으면 다 대부분 아는 거고 가볍게 정리하십니다. 이런 거는 기속력 제도에 관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그죠? 기속력 제도에 관한 전문도 있답니다. 찾아보시겠지요. 불복 방법은 저렇다. 이유 기재, 위식의 재판 어디서 퍼왔을까? 객관설, 주관설 대립하라고 하십시오. 요렇게. 또 재판의 종료. 78년, 81년 이 당시에는 이거 내는 걸 되게 좋아하셨나 봐. 그죠? 그렇지만 교과서라든지 일반 모든 교재에 요 정도의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위치에.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넘겨 보십시다. 재판의 종류, 구별 개념 아까 내용과 똑같다. 그죠? 224조라는 조문이 있고 필요적 변론이라는 이 조문은 우리가 한번 찾은 기억도 나고요. 그죠? 선고를 꼭 해라. 206조. 여기 나오는 조문들은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눈인사를 한번 해줘야 꼭 이 문제 아니라도 다른 문제 쓸 때 꼭 그 조문을 인용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법전에 있는 거는 알아놓으면 꼭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 쓸 수도 그 조문을 인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법전은 다 열어본다.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조문 많이 찾았습니다. 그죠? 이 기억나시죠? 이거 소장각하 명령. 그죠? 성명 준비 명령, 대질 명령, 저런 명령도 있군요. 소장각하 명령. 여기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법전에서 변론하고 증거 파트에서 단문, 논술 단문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법과 규칙으로 해결됐어. 그죠? 그게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법과 규칙은 여기다가 나의 답안에 참조 조문 해가지고 법전 읽고 예시 답안 읽어보니 나도 저 정도는 쓸 수 있다. 시험 준비 끝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기속력, 불복 방법,
명령적 재판, 확인적 재판. 우리 소에서도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여기서 명령적, 확인적, 형성적. 저렇게 재판도 세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청구하는 소도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1심을 지나면서 1심에 들어와 가지고 소송 요건 그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이행의 소 하면은 기억나는 게 뭡니까?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는 거죠. 원고 적격, 이행의 소에서 당사 적격은 주장 자체로 판단하더라. 특이한 이행의 소, 장래 이행의 소, 미리 청구할 필요 기억납니다. 그죠?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의 판례 표현을 외워두자. 꼭 쓴다. 예, 확인의 이익. 그 다음에 형성의 소.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상법상 주총결의 취소의 소, 무효의 소 이런 소는 형성의 소 법정주의라 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소액이 있는 거고 없으면 소액이 없다. 법원의 조치는 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심 들어와서 소송요건 공부할 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 세 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 소도 이행의 소, 형성,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종국적 재판, 중간적 재판. 예. 가로 안에 있는 전문들 다 열어서 확인하시고 그렇군. 그렇게 가볍게 정리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기판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판력은 민사소송 실무에 보니까 내용이 없던데 행정처 거기 있겠죠 거기는. 근데 시험엔 납니다 또 기판력이. 그래서 기판력은 천천히 객관적 범위라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다 읽어보십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시죠.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의. 참 기판력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기판력의 의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긴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그죠? 확정된 종국 판결의 내용인 판단의 통용성을 말한다. 오. 법전에도 없어. 이거 외워야 돼. 기판력이 뭐냐 그러면 확정된 종국 판결의 내용인 판단의 통용성, 또 규준력, 규범력 그런 단어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인 특정한 소송물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고 그 후 다시 동일 상황이 소송상 문제가 되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불가쟁 그러죠. 불가쟁, 불가방. 옛날 책에는 이렇게 한자로 써놨었어. 그죠? 불가쟁. 당사자는 저촉된 주장하지 말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데 판결의 이와 같은 효력을 기판력이라 한다. 실질적 확정력. 형식적 확정력은 뭡니까? 2주 지나면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기판력 사상은 무슨 사상이다. 됐다. 기판력 객관적 범위라는 것은 물적 범위라고도 한다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 전문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열어서 법전으로 확인하십시오. 제가 그 변론이나 증거 파트 앞부분에는 일일이 찾아가지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같이 막 법전을 찾아서 제가 막 읽고 그랬습니다. 강요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너무 좀 시간적인 또 문제도 있고 해서
반드시 찾아서 믿고 가겠습니다. 예, 저 조항에 보면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이 있다 라는 규정이 있다. 오, 주문에. 그럼 이유는 아니란 얘기군. 그죠? 그렇습니다.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하나여 기판력이 미치고 이유에서 판단은 기판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그렇다. 그 다음은 참고. 표준, 원칙 올려봅시다. 주문의 판단. 계속 같은 말. 판결 이유 참고의 필요성. 주문에 읽는 게 빠르겠습니다. 주문은 간결하게 보시되는 것이므로 그 기재만에 의해서는 판결이 어떠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보통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갑청구 기각, 갑의 청구를 인용.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주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유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정돈된 문장을 봅시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파악하자면 주문의 해석이 필요하다. 소송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본안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이유와 거기에 표시된 청구 취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16조 1항에서 주문에 포함된 것 1항하면 주문에 기재된 것에 한하지 않고 주문에 기재가 지니는 의미 내용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예. 주문에 기판력이 있어야 돼. 주문만 봐가지고 모르겠다. 이유를 좀 보자. 그 맞습니다. 동일 소송물의 범위. 여기는 공부하는 게 있다. 그죠? 동일 소송물의 범위. 보통이다. 청구 원인. 당연하죠.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청구 원인을 이루는 사실과 같다 하도 청구 취지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소송물이 다르죠. 그죠? 하나만한 소리고, 여기서부터. 청구 취지가 같아도 청구 원인을 이루는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송물이 다르다. 청구원이 다르다면 그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게. 그러나 청구 원인이 동일한 이를 이유에 있게 하기 위한 공격 방어 방법이 다르더라도 소송물은 같다. 그러니까 공격 방어 방법에서는 따지지 말고 청구 원인, 청구 취지에서 청구 원인에서 갈라지면 일단 별개 소송물이다. 판례 법리가 좀 추상적이죠, 그죠? 예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예컨대 잘 드러났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청구 원인을 매매로 함과 시효 취득으로 함. 그러니까 이전 등기해라.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해라. 또는 내가 시효 취득했으니 이전 등기해라. 소송물이 달라. 그죠?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이전 등기는 그래. 근데 말소 등기는 또 달라. 말소 등기는 소송물이 하나야, 하나. 이전 등기는 청구 원인에 따라서 다 소송물이 달라지지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의 경우를 구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례에도 잘 나옵니다, 이게. 말소 청구 소송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원인 무효일 뿐이고 무효 사유가 다르더라도 그거는 공격 방법의 차이니까 소송물이 동일하다. 즉 기판력이 미친다. 예. 요거를 잘 익혀 두십니다. 그죠? 그 다음은 스적 읽고 갑시다.
청구 취지와 동그라미 3입니다. 청구원이 이루는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단지 법률적 주장하는 법률적 관점만을 달리하는 경우 N은 소송물 이루어야 다 결론이 달라진다. 구소송물 됐다. 괜히 읽었다. 예, 통과. 일부 청구. 예, 이게 사례가 많이 나오죠, 그죠? 일부 청구가 기판력에서 일부 청구, 중복재소에서 일부 청구, 재소금지에서 일부 청구, 시효중단에서 일부 청구, 민소법 각 장면에서 일부 청구가 문제가 돼, 그죠? 여기다가 아마 여기 기판력 파트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곧 사례 나옵니다. 그때 하시죠. 일부 청구와 기판력. 가분 채권의 일부 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에 나머지 즉 잠부 청구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제이다. 설 했는데 우리는 무시하시고 요것만 합니다. 요거 판례가 있으니까, 그죠?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명시적 일부 청구, 묵시적 일부 청구를 갈라. 내가 이 일부로서 지금 일단 청구한다. 그런 것은 명시적 일부 청구.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아무 말이 없이 지 속으로만 내가 일부지만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내가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3천만 원을 청구를 해. 지 속으로는 일부 청구야. 근데 명시하지 않았어. 그죠? 그런 걸 묵시적 일부 청구라고 합니다. 취급을 달리하여 전소에서 원고가 당해 청구가 일부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시를 했으면 전소 소송물은 그 일부뿐이고 잠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잠부를 또 들어갈 수가 있어. 후소에서 청구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명시하지 않아. 묵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소송물은 전부이고 잠부 청구, 나머지는 후소에서 청구할 수 없다. 기판력이 미친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검토는 됐고요. 판결 이유 중에 판단.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데 상계항변은 예외다. 그래서 예, 읽어도 좀 황당하고,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요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쟁점인데, 상계항변에 관한 기판력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주문이고 이유는 아니다. 근데 이유, 예외가 있으니 이유라도 상계항변은 아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216조 2항이야. 216조 2항. 찾아보시면, 저 216조 2항은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에 대하여 기판력 인정하는 유일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상계하기 위하여 주장한 청구를 반서로서 제기하면 그 판결로서 기판력이 있으면 물론이나 단순한 항변으로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반대 채권 전부에 대해 판단했을 때에는 상계로 대항한 수액의 하나의 기판력이다. 여기 전문 내용이에요. 그죠? 예외 인정 취지됐고 쭉 넘어가서 요걸로 하면 되겠다. 그죠? 상계 항변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려면 요게 더 빠르겠어. 자동채권 전부에 대해서 실질적 판단을 했어야 돼. 그죠? 근데 이거 상계항변했는데 실기각하 149조. 그죠? 성질상 상계가 안 돼. 민법에 보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예가 있지요. 그죠?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를 자동채권에 상계되지 않는다. 그런 조문들이 있어. 그죠? 민법상. 그리고 상계적상도 아니야. 즉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양채권의 변제기도래 돼야 그게 상계적상이 되는데 상계적상이 아니야. 그래서 배척된 거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죠? 기판력에 미칠 상계항변으로 배척한 경우에는 수익에 관한 자동채권의 부존재, 자동채권 부존재 확정 인용했으면 견해도 있지만 타당하다. 견해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참가적 효력과 비교를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 하나 풀고 가시죠. 사안 파악하시죠. 굉장히 깁니다. 갑은을로부터 을소유 엑스토지 매수 대금 전액 지급 엑스토지에 관한 소유등 마치지 못하는 사이의 엑스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병정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등 마쳤다. 갑은 을을 대위하여 매년 나오죠. 그죠? 대위하여 갑은 을 대위하여 병상대로 병명이 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의 종업원인 A가 을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를 위조 마친 것 원인 무효 등기 병명이 소유등 말소하라. 정을 상대로는 위 정명이 소유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는 위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기초하여 맞춰진 무효등기임을 이유로 정명의의 소유등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답하시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병이 제3채무자인 병이 갑과 을 사이의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자백하였다면 병의 위 자백은 소송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저 자백이 뭡니까? 병은 제3채무자고 갑과 을은 대의소송 들어간 사람이고 갑은 을은 채무자야. 갑과 을 사이의 권리가 피보전 권리 아닙니까? 그죠? 피보전 권리다. 대의소송할 때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가지는 권리, 피보전 권리라고 합니다. 대의소송에서 피보전 권리는 소송요건 당사자 적격. 아주 이제 10번도 더 나왔습니다. 그죠? 소송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야. 누가 자백하고 말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그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리된 답을 한번 보죠. 순서대로 풀겠습니다. 1번 먼저 풀고. 재판상 자백이자 재판상 자백의 성립 요건 요렇게 굵게 정리하셨죠. 사실에 대해 자기한테 불리하고 상대방 주장 일치하고 저렇게 했을 것. 구속력의 범위 그냥 교양이다. 그냥 쌓는 거예요. 그냥 자백에 대해서 병이 자백했는데 그 구속력은 변론주의에 의한 소송 절차의 하나며 직권탐지주의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채권자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요거는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피보전 채권의 전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여기까지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직권조사사항이 또 뭐냐? 이것도 쓰면 가점이죠. 그죠? 쓰면 가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의입니다. 저기까지 써줘야죠. 그죠? 써주면 가점인데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부전 채권의 존보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 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 다 외우진 못해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거죠. 이렇게 읽어보고 내가 답안지에 써야 되는데 다 못 쓰겠다. 그러면 최소한 키워드는 들어가면서 취지에 맞는 문장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가 외워놓는 게 그게 시험 준비죠. 이거 만약에 다 외웠다. 그럼 현장 가서 쓸 때 버벅대고 헤매게 돼. 그럼 시간에서 절대 부족하다고.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런 게 정리가 딱 돼 있으면 시간에서 남들하고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건데 요 정도는 내가 써주겠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뭐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직권 조사 사항이다. 계속해서 직권 조사 사항의 전부 자체는 자백의 대상이 없고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전부의 의심이 법원은 직권을 밝혀봐야 한다니까. 그렇다. 사안의 경우 대의소송에도 피의보전 채권의 전부는 채권자 대의소송에도 당사자가 구성하는 소송 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병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병의 진술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재판상 자백이라면 법원의 사실 인정권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건 재판상 자백이 아니야. 그래서 법원은 그대로 사실 인정권이 배제되지 않아. 그래서 인정할 필요가 없고 증거조사를 통해서 피부전 채권의 전부를 판단해야 된다. 병의 자백은 재판 외의 자백처럼 그 효과일 수도 하는 됐고 저거는. 네, 좋습니다. 2번 읽어보십시다. 2번.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 소송에서 병은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A와 체결한 매매 계약에 기초한 것으로 원인 무효 등기가 아니란 취지의 답변서를 병은 그런 답변서를 정은 가사 병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0년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정명의의 이전 등기는 실부합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의 출석 이를 진술하였다. 심리 결과 갑의 청구원인 사실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다면 법원은 병과 정에 대한 청구에서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가? 갑의 청구원인 사실하고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이 됐대. 그죠? 인정이 됐어. 그러면은 정한테는 안 되겠죠. 그죠? 정한테는 기각 먹고 병한테는 인용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등기가 좀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 천천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론상 합일학정 소송이라고 설로서만 주장돼. 판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대로 판례대로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한. 문제점 봅시다. 답을 먼저 쓰지 않으셨다. 그죠? 답을 먼저 쓰는 게 좋은데. 그죠? 좋습니다. 갑의 청구원인 사실 정의 취득시효 주장이 인정된다면 갑이 병한테 승소한다 하더라도
정한테는 못 내기는 거요. 그죠? 이 등기를 잊어봐서 얻게 된다. 이러한 모순된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동소송 형태에 따라 공동소송행위에 영향이 미친 여부와 판결이 통일이 요청된지 되어야 한다. 공동소송의 종류 갑시다. 좋습니다. 이 표현을 이제 공동소송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소송이 주관적 병합의 통상 공동소송이야. 그 이유를 밝히는 판례 표현입니다. 요게 요만큼이.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의락정이 필수적이 아닌 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사이에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통상 공동소송과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의락정을 필수적으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존재한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을 제외하고 공동소송은 모두 통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판례 표현에 의하면 통상 공동소송을 이끌어내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고유필도 아니고 유사필도 아니니까 통공이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일단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필공인 거야. 다 통공인데 근데 예외를 이렇게 삭제하는 방식 고유필 아니고 유사필이 아니니까 통공이다. 이 표현을 천천히 다시 하면은 이렇습니다.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귀속되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귀속돼야 고유필이라고 그래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유사적 필수 공동소송도 아니다. 그러므로 본 소송은 통상 공동소송이다. 이게 판례 표현이고 통공을 증명하는 아주 판례가 쓰는 상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고유필 아니고 유사필 아니니까 통공이다. 이렇게 외우셨다가 고유필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 유사필은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 외워두셨다가 답안지에 쓸 일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안에서 병과 정 사이의 실체법상 관리처분이 공동귀속되는 관계가 아니고 이거예요 지금. 저게 고유필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저거 유사필도 아니므로 필공이 아니고 통공에 해당한다. 네, 이 표현. 판례도 됐고. 통상 공동소송은 66조 조문이 있습니다. 그죠? 독립의 원칙. 각별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각자 독립하여 소송 행위를 하고 공동소송 가면 이거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익혀 보십시오. 그러면은 수정이 필요한데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변론주의 원칙상 그렇답니다. 예. 그거 너무 그렇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엄격하게 이렇게 관철하다 보면 소송의 결과가 좀 우스꽝스럽게 되지 않겠. 어쩔 수 없다. 변론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소송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례에서는 그냥 수정 인정 안 해요. 이거는. 주장 공통, 증거 공통. 사안에서 통상 공동소송에서도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 공통의 원칙적 일부 판결할 수 있어. 정에 대한 청구는 등기부 취득 시효라니까 기각돼야 되고 병에 대한 청구는 인용돼야지. 왜? 갑의 청구 원인 사실 저거 A가 종업원이 위조한 거다 그랬으니까 인정됐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것은 인용되지만 정에 대한 것은 기각된다. 그럼 그건 등기의 문제고. 네.
변론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더라. 그 다음 3번. 또 3번 문제 읽고 한번 또 봅시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위 소송에서 양가로 3번입니다. 위 소송에서 갑이 A의 등기 서류 위조 사실 입증하는데 실패하여 병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각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말소 청구 각기각 확정. 이후에 을이 병명의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A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고 무효이고 정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인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기초한 것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과 정을 상대로 각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는가? 대위 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판력을 다 써주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가능할까? 읽으면서 봅시다. 사안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후 채무자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인데 채권자 대위 소송의 확정 판결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미치는지에 관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검토하고 미치는 범위에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 검토한다. 아시죠? 그죠? 알았을 때만 미친다. 몰랐으면 안 미친다. 결론은 알고 있어.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기판력 일반론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기판력이란 확정 판결의 존재 및 판단에 구속력. 이 단어 좋다. 그죠? 외우기 쉽네. 요걸로 외웁시다. 구속력. 당사자는 후소해서 그에 반하는 되풀이 불가쟁, 불가반 유효한 확정판, 주관적 범위. 소극설, 적극설. 참. 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판결을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이게 판례 표현이에요. 다음에 꼭 들어가야 돼 이게. 그죠? 사안의 경우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친다. 그렇다. 알아야 된다.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그 소송물 아까 한 거 있죠. 그죠? 소송물 동일 여부에 대해서 설설설 결립 이거 여기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사건의 소송물은 말소 등기 청구권이고 동의성 식별의 표준의 청구 원인 발생 원인은 등기 원인의 무효 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 방법 방어 방법 별개의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서부터 말소 등기 청구권에는 등기 원인 무효를 뒷받침한 개개 사유는 독립된 공격 방법에 불과하지 소송물을 하나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소해라. 원인 무효인데 무권 대리니까 말소해라. 아니다. 뭐 너 무권리자가 했으니까 위조했으니까 말소해라. 같은 소송물이라는 거죠. 같은 소송물. 그래야 기판력이 미치는 거니까. 사안의 경우 여기서 요 예를 아까 든 예에서 전소는 무권리자 행위에 의한 말소 청구이고 후소는 무권 대리에 의한 말소 청구라면서 그러면 동일한 소송이라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시적 범위는 별로 할 게 없어. 그죠? 시적 범위는. 후소 법원의 판단 여기서부터 판례는 승소 판결 받은 사가 다시 들어오면은 요렇게 정리하십니다. 요것도 권리복 받았잖아. 또 안 돼. 각하.
패소받은 자가 또 들어오면 청구기각.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니까 청구기각. 승소한 원고가 또 들어오면 각하. 패소 원고가 또 들어오면 청구기각.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는 패소 확정됐다면서, 그죠? 그러면 후서법원의 조치는 청구기각. 사안의 경우 같은 말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예. 또 기판력이다, 그죠? 잠시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